2025년 8월 26일 오늘 분석할 종목은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오늘 했고요. 거래량은 130만 주가 넘게 터졌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테크윈이나 CNC 인터내셔널, iFamilySC 이런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드렸죠. 뷰노도 역시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근데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 달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특히 실적적인 전환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의약품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고요. 1973년에 설립되면서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등 다양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안과 질환 분야의 혁신 신약 개발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매출 구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을 확인하는 건 이거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일반 의약품.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오라메디라는 연고가 있죠. 오라메디. 이게 일반 의약품인 거고요. 밑에 보면 상품이라고 있는데 이게 OTC라고 해갖고 전문 의약품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제나 항암제, 간질환용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 쪽에서 매출이 거의 50% 가까이 나오고요. 나머지 OTC 쪽에서 40%가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이오 의약품은 뭐냐?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죠. 면역 질환. 그 다음에 안구 질환이 있는 거죠. 이거는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항생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문의약품의 특징은요,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꾸준하다라는 걸, 꾸준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의약품 쪽에서 매출이 확 터지든지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에 신약이 임상을 통과해서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현황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도 이런 병은 잘 모르겠는데 이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갑상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나 불안, 피로감 이런 게 전신 증상에 유발을 하는데,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자가 면역 질환 신약 치료제 바토클리맙, 그 다음에 아이메로프르바트 이거 두 개를 치료제를 만들고 있죠.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요, 이 갑상선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갑상선제를 먹었어요. 갑상선제. 그런데 이 항갑상선제가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88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인 33만 명이 재발을 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만 5천 명 정도가 그레이스병 신규 환자로 진단을 받는데 이게 부작용이나 재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에서는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바토클리맙의 경우는
증증 금무력증에 대한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에서 경쟁사 대비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성염증형 탈수초성 다발증 신경병증에 대한 임상 2비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레이비스병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갑상선 안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두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항갑상선제와 스테로이드를 병용할 경우 부작용이 겹치게 되게 되면서 치료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이노뮤반트의 경우가 파트너사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갑상선 암병증을 임상 3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밑에 보시게 되면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확보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9월입니다. 9월. 다음 달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달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까지는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발표가 나온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구건조증 신약이 개발이 되고 있죠. 이 안구건조증은요, 아직 치료를 못합니다. 치료를 하려고 몇 군데에서 지금 임상을 했는데 임상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임상 3상 단계에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이게 바람만 불면 눈이 시리죠. 눈물을 다 흡수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임상 3상에 지금 2024년에 진입을 했고요. 2026년에 탑라인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 만들어지게 되면 한올바이오파마는 기본 몇 조 이상 갈 종목입니다. 몇 조.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저도 만약에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이 있으면 매일 눈에 연고를 넣거나 아니면은 안약을 넣거나 인공 눈물을 넣거나 그러지 않고 저는 수술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구건조증 때문에 눈이 계속 안 좋아지죠.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다 내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임상 1상에서 마무리가 됐고 2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아직 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죠. 그런데 2025년에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로열티 수익 이런 거 다 확인해서 3분기 때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일반적으로 내년까지 생각을 하면 4배가 증가를 하고 올해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1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았고요. 2분기 실적은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8억으로 늘어나고 13억으로 늘어나죠. 실적도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 다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를 왜 이거를 따로 보냐면 주가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향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부터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했죠.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했고 그리고 이때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매수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쭉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주 수급은 보시다시피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도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방향을 위쪽으로 살짝 잡았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제는 박스권 하단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3만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을 받게 되면 저는 타이트하게 28,8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 38,000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42,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주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박스권 매매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0%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방송을 하거나 혹은 블로그를 쓴 종목들 단기 급등 나온 거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제가 방송은 아니죠. 영상을 통해서 계속 실적주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PNT도 급등 나왔고요. CNC 인터내셔널도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LG노텍, 한미반도체, 워닝머티리얼즈,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들 확인해보게 되면 단기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꽤 많아요. 이런 종목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제가 수상한 수급주 이런 종목도 하고 있죠. 그래서 PS 일렉트릭이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크게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잡지에서 진주로 해갖고 엔캠이나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도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실적주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안 나오는데 차트가 좋아진다. 그러면 잡지에서 진주로. 그 외에 요거는 뭔가 누군가 장난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수상한 수급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익을 이렇게 냈습니다. 엔캠 18% 정도 냈고요. 8월 7일 날 매수해서 12일 날 매도를 했죠. 제가 블로그를 써놓은 종목들이 매매를 합니다. 저는 미리 분석이 다 되어 있어야지 매매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T로보틱스도 수익을 냈고요. 2%짜리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LT 베큐움도 있고 YC도 있고요. 아이패밀리 SC는 최근에 주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코스모 신소재도 24% 상승하고 있고요. 이니텍도 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드렸고 텔레그램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공개를 해드렸죠. 적어도 10%짜리 지금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수익 난 거, YC, 워닝머티리얼즈, 아이패밀리 SC, 코스모 신소재, T로보틱스 오늘 차익 실현한 거고요. KMW 같은 경우는 지금 12%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매매 현황입니다. 그래서 PNT가 거의 10% 가까이 수익 내고 있고요. LG노텍 요거는 보합 정도죠. KMW 10% 정도 수익 나고 있고 테크윙 10% 수익 나고 있고 8월 25일 날 T로보틱스 차익 실현을 했고요. 뷰노 오늘 산 거죠. 3%대 수익. 이니텍, 시메스 역시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